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100번 1000번 생각해봐도 세상 최고의 하이 레벨 영어 공부 방법입니다. 바로 뮤지컬 캐치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뭐 뮤지컬 캐치를 그냥 공부한다는 게 아니고 뮤지컬 캐치를 보면은 대사도 있고 노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대본도 있을 거고 지무도 있을 거고. 근데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뮤지컬 캐치의 뮤지컬 넘버를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뮤지컬에서 넘버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노래, song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뮤지컬 캐치에 나와 있는 노래를 같이 공부하는 게 세상 최고의 영어 공부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농담 아니고 이 방법이라면 여러분 정말로 영어의 추월 차선을 정말로 진심으로 지금 당장 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확신을 드립니다. 이건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한국외대 언어인지학과 전종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언어인지학적으로 증명이 된 영어 학습법입니다. 자,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최고의 영어 공부 방법이다. 뮤지컬 캐치에 나오는 노래를, 이거 넘버라 그랬죠. 다 따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난해한 영어로 유명한 1948년 노벨 문학상 수상 시인 T.S. 엘리엇의 시집 한 권을 사실상 씹어먹은 거죠. 다 외운 셈이다. 주요 뮤지컬 핵심 넘버, 그러니까 노래죠. 50여 곡을 부를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의 영어 실력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상상도 못할 정도로 향상된다고 합니다. 자, 그 방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길게 말씀드려 볼게요. 짧게 얘기했는 거. 이건 아무리 봐도 최고의 영어 공부 방법이다. 뮤지컬 노래를 대본 없이 따라 부르려면 가사를 거의 다 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뮤지컬 캐츠는 T.S. 엘리엇의 시집 어렵네요. 요거에 실린 시에 천재 작곡가인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곡을 입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결국 뮤지컬 캐치에 나온 노래를 다 따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난해한 영어로 유명한 1948년 노벨 문학상 수상 시인 T.S. 엘리엇의 시집 한 권을 통째로 다 씹어 먹은 셈이 된 거라고 합니다. 캐치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흔히 대표 뮤지컬로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작품들, 오페라 유령, 레미제라블, 미스 사이공, 위키드 영화로 나왔고 제가 지금 영어 원서 함께 읽기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저지 보이스 등의 뮤지컬은 음원, 가사, 악보 등을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시중에 깔려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깔려 있는데 이런 작품들을 정신없이 따라 부르다 보면 영어 실력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속담도 있지만 일주일에 더도 말고 딱 한 곡을 따라 부르는 것을 목표로 평소 출퇴근 길이나 집안 살림할 때 그냥 틀어놓고 몇 번 듣다가 가사 보며 따라 부르다가 운전하면서 듣다가 설거지하면서 듣다가 청소하면서 듣다가 출근하면서 듣다가 퇴근하면서 듣다가 자기 전에 듣다가 일어나서 듣다가 이런 말이에요. 가사 안 보고 따라 부르는 노력을 기울이면 1년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주요 뮤지컬 5편, 6편의 핵심 넘버, 노래를 그랬죠? 그 노래를 50여 곡을 따라 부를 수가 있게 되고 그동안 당신의 영어 실력은 어마어마 향상된다고 합니다. 자, 엄청난 비법, 당신의 영어 인생을 정말 송두리째 바꿔줄 뮤지컬 넘버 해석하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캐치 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뮤지컬 캐치 넘버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이제 액트 1에 이게 한 곡씩이에요. 이게 몇 곡이죠? Over 2부터 프롤로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곡이죠. 또 액트 2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곡의 노래가 있습니다. 총 액트 1, 액트 2 합쳐서 20곡의 넘버, 노래들이 있습니다. 노래들을 보통 노래의 평균 시간을 5분으로 가정하면 그 20곡 하면은 100분입니다. 100분. 주위에서 우리가 흥얼거리잖아요. 맨날 들어.
맨날 따라 불러. 메모리 맨날 따라 부르잖아. 우리가 대중가요도 뭐 유행가 신나는 노래 이런 거 오빠야 하면서 블랙핑크 노래도 하는데 그런 노래들을 우리가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무의식적으로 따라 부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100분에 소요되는 그런 영어 단어와 영어 표현들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흥얼거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자, 이제 오늘은 Jellicop Songs for Jellicop Cats 이 노래의 가사를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전체 곡은 아니에요. 전체 곡을 다 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길기 때문에 약 절반 정도 해석되어 있는 부분들을 가져와 봤고 그 부분들을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노래는 아니에요. 노래는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보시면은 공짜로 너무나 많이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작권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별도로 그냥 읽어드리는 서비스만 제공해 드리고 오늘 제 해석을 듣고 나서 여러분이 영어 오리진 음원을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Are you blind when you're born? Can you see in the dark? Can you look at a king? Would you sit on his throne? Can you say of your bite that it's worse than your bark? Are you cock of the walk when you're walking alone? Because jellicles are and jellicles do. Jellicles do and jellicles would. Jellicles would and jellicles can. Jellicles can and jellicles do. When you fall on your head, do you land on your feet? Are you tense when you sense there's a storm in the air? Can you find your way blind when you're lost in the street? Do you know how to go to the heaviside layer? 근데 팝송으로 공부하면 영어 잘한다 라고 하고 팝송을 정말 많이 알고 있는 우리의 형들도 있고 누나들도 있고 주위에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은 영어를 다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팝송을 저렇게 많이 알고 있고 영어 가사를 많이 알고 있는데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나는 이거 엄청 많이 들어봤어. 뮤지컬 캐치 엄청 많이 들어봐가지고 영어 오리진 특히 외국 배우가 연기하는 걸 너무 많이 좋아해서 이미 영어 오리진 음원으로 엄청 많이 들어봤는데 영어가 안 늘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 이유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들은 머릿속에 담지를 못해요. 특히 성인이 된 이후에는. 근데 어린이도 그거 불가능해요. 어린이도 언어 인지학적으로 봤을 때 엄밀히 따지면은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아름다운 젊은 여자가 아기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앞에서 자기한테 젖을 주고 먹이를 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늘 자기를 보살펴 주는 젊은 여자가 엄이구나 하다가 엄마라고 해봐. 엄마. 이 여자가 바로 엄마라고 뜻과 이미지와 그 소리를 매칭시키는 작업을 수개월을 하고 나서 드디어 엄마 밥 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리만 듣고 뜻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내 속에 전혀 그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팝송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어 뜻, 영어 문장 구조 전혀 모르고 영어의 그 소리 엄마만 1000번 들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해석해 드리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음원을 듣게 되면은 비로소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주 이쁘게 영어 단어와 표현들이 정립되기 시작하면서 영어 실력이 어마어마하게 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언제나 그렇지만 주요 단어들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row 나옵니다. 이게 그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throne 너무 쉽죠. 솔직히 말해서 왕좌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영어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너무나 쉽게 알고 있는 기본 단어들조차도 영영사전으로 웬만하면 한 번 더 오리진 뜻을 찾아보자라는 의도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정말 네이티브 스피커가 전하고자 하는 오리진 뜻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throne 보겠습니다. A special chair used by a king or queen at important ceremonies. 중요한 행사에서 왕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이나 여왕들에 의해서 사용되는 아주 특별한 의자를 얘기합니다. 구글링 해보면
진짜 왕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좌라고 하면 보통은 왕만 쓴다, 임금만 쓴다라는 편견이 있는데 퀸, 서양권에서는 여왕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한국보다 서양권은 더 많은 여왕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여왕들이 사용하는 아주 특별한 의자를 말하는 거구나. throne.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게 네 번째 줄 보시면 Can you say of your bite that it's worse than your bark? bark 짖는다 라는 말이죠. bite는 아시죠? bite 한 조각, 물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무니까 한 조각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이디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찾아보면 someone's bark is worse than his her bite. 어떤 사람이 짖는 게 그가 물을 뜯는 것보다 더 나빠. 무슨 말이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If someone's bark is worse than their bite, they are not as unpleasant or frightening as they seem. 무슨 말이냐면 정말 시끄러운 개가 있다고 치면 이 입을 막아놨죠. 야, 얘는 입을 다물게 하는 게 더 나아. 너무 시끄럽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무슨 얘기냐면 얘는 말보다 행동이 더 앞선다라든지 야, 얘 너무 말이 많다. 차라리 물을 뜯는 게 낫지. 많이 짖어대. 너무 시끄러워. 이런 거예요. 그냥 차라리 뭐가 하는 게 낫. 너무 말만 앞선다라는 느낌의 약간 이디엄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cock인데 cock은 옆에 이제 사진 이미 나왔습니다. 수탉입니다. 수탉. 보면은 영양사진 봐도 치킨 있죠. An adult male chicken. 그러니까 rooster라고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수탉입니다. 수탉. 여기 이제 다섯 번째 문장에 보면은 cock of the walk가 있어요. 걸음의 수탉? 무슨 소리야. 되게 어렵죠. 찾아보면은 cock of the walk도 일종의 이디엄인데 관용적인 표현이죠. 이디엄이라기보다는 a man who is too confident and thinks he's better than everyone else. 그러니까 너무 자신만만한 남자를 특히 남자를 말하고 그가 뭐라고 생각하죠? 네, 나는 다른 사람 누구보다도 더 잘났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구글링을 해보면 이런 표정 거만하죠. arrogant하고 오만해 보이고 굉장히 자신만만하고 거들먹거리고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 단어 보시면은 fall on your head, do you land on your feet 말하고자 하는 화자가 고양이에요. 제목 자체도 캐치잖아요. 고양이들이잖아요. 고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의 머리로 떨어질 때 이런 느낌이죠. 사진 나왔죠. 머리가 먼저 이제 땅으로 곤두박질 치려고 할 때 너는 랜드 발 위로 랜드하냐라는 거죠. 근데 랜드가 우리가 보통은 너무나 익숙하게 착륙하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착륙하다 맞아요. 근데 if a plane, bird or insect land, it moves safely. It moves safely down onto the ground. 근데 우리 착륙하다라고 하면 비행기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비행기뿐만 아니고 bird, 새도 가능하고 여기서는 고양이도 가능하고 심지어 조그만 곤충도 가능해요. 이게 영양사진을 보는 이유예요. 우리는 플레인밖에 몰랐어요. 그 어찌됐든 날아다니는 큰 것들이든 플레인이든 아주 작은 심지어 곤충이든 아니면은 생물, 새나 고양이더라도 랜드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들이 아주 안전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땅으로. 그래서 땅으로 딱 달라붙어서 onto 안전하게 딱 조용하게 떨어지는 느낌이 그려지시나요? 그게 바로 랜드의 이미지입니다. 자, 이 다음 단어는 are you tense죠. tense는 너무나 쉬워요, 사실은. tension, 긴장이라는 소리인데 우리는 사실은 저도 tense를 형용사로 쓴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A tense situation is one in which you feel very anxious and worried because of something bad that might happen. 네가 너무나 이게 anxiety, 너무나 흥분되고 너무나 긴장돼 있거나 걱정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왜? 나쁜 게 일어날 것 같아서. 나쁜 게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너무 걱정된 상태예요. tense situation, tense atmosphere, tense moment 이렇게 쓸 수 있다. 그 다음 단어가 sense입니다. sense, feel하고 사실은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렇지만 feel은 어떤 생각, 감정 두 가지 다 통칭하는 feel입니다. 근데 sense는 그것보다도 조금 더 오감의 영역이 좀 가까워요. 그래서 뜻을 한번 보시면 if you sense something, you feel 썼죠? You feel that it exists or is true without being told or having proof.
이게 핵심이 뭐냐면 어떤 것을 오감으로 센스를 하게 된다면은 뭘 느끼는 거죠? 네, 그게 있는 것 같아. 또는 그게 사실인 것 같아. 촉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뭐죠? 어떤 사람한테 들은 것도 없고 어떤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냥 느낌이 쎄하다. feel하고 약간 달라요. 약간 촉에 가까워요. 우리 면접을 봤는데 나는 왠지 모르겠지 빨리 그만둘 것 같은데 이게 feel이 아니고 sense입니다. sense.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다음 세 번째 문장 보시면 Can you find your way blind? blind는 우리가 눈이 먼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눈이 먼 go on a blind date 소개팅을 나가야 할 때 우리가 go on a blind date라고 하죠. 안 보이는 데이트에 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뭐 노동조합들이 파업을 하다 할 때도 go on a strike를 쓰죠. 똑같은 문형입니다. 근데 blind의 원래 또 오리진 그 뜻을 살펴보면 unable to see예요. 무슨 뜻이죠? 볼 수가 없는 거죠. go blind. He started to go blind in his 60s. 그러니까 그는 60대에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제 주요 표현 다 공부해봤기 때문에 한번 해석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blind when you're born?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장남이었나요? 인가요? Can you see in the dark? 어둠 속에서 볼 수가 있나요? Can you look at a king? 왕을 바라볼 수 있나요? Would you sit on your throne? 아까 말했죠? 왕자라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a special chair. 왕의 특별한 그 의자에 당신은 앉을 수 있냐? 여기 would를 썼어요. would는 가정이에요. 현재의 과정. 일어나지 않은 과정이죠. 그러니까 will you 앉을 수 있니? 라는 의지가 아니고 미래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would 너라면 할 수 있겠니? 네가 만약에 왕 앞에 바로 선다고 그러면은 고양이에요. 너 왕의 그 특별한 의자에 네가 감히 앉을 수 있겠니? Can you say of your bite that it's worse than your bark? 이게 직역이죠. 당신의 물어뜯기가 짖는 것보다 더 심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이거보다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인터넷 사이트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제 해석인데 저는 이 해석보다는 사실은 아까 그 이름을 한번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잖아요. 무슨 해석이 맞냐면 얘가 고양이잖아요. 개나 고양이는 물어뜯기도 하고 짖기도 하잖아요. 야옹 하면서 행동보다 말이 앞서니? 말만 하는 고양이니?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re you cock of the walk when you are walking alone? 너 혼자 걷고 있을 때 착이 되게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거들먹거리면서 걷는 느낌이에요.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이게 형용사 마치 명사 또는 형용사처럼 쓰였어요. Are you cock of the walk? 그러니까 너 되게 의시되고 거들먹대면서 걷니? 혼자 걸을 때. 그리고 또 혹시 이게 전반적으로 뭐죠? 거만한 내인지 물어보는 거죠. 의역을 구제하자면 너 눈에 뵈는 게 없니? 야, 어둠 속에서 너 다 보이는 거야? 너 이렇게 어두운데 다 볼 수 있어? 너 왕을 보면은 왕자에 앉을 수 있어? 이렇게 거만해. 너 그러지도 못하면서도 야, 너 말만 앞선다. 혼자 걸을 때도 이렇게 거만하니? 이런 식의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엔 좀 쉽습니다. because 제르콥스는 조금 거만한 고양이인 것 같아요. because 제르콥스, 그러니까 제르콥 고양이들은 원래 그래. 그리고 제르콥 고양이들은 원래 그렇게 하고 제르콥 고양이는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would 과정 아직 안 일어났지만 그렇게 할 거야. 당연한 거야. 그리고 and 게다가 그렇게 can 할 수도 있어. 그리고 할 수도 있고 원래 그렇게 원래 그래 원래 거만한 애들이야 우리들은 스스로 인정하는 표현들입니다. 그 다음이죠. 마지막 문단입니다. When you fall on your head, do you land on your feet? 머리로 잘못해서 딱 떨어질 때 그래도 너 굉장히 안전하게 되게 우아하게 설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Are you tense? When you sense there's a storm in the air. 보통 이제 동물들이 이렇게 비가 오거나 천둥이 오거나 이런 것을 미리 좀 빨리 인지를 하잖아요. 어르신들이 무릎이 아픈 것처럼 욱신거린다 이런 것처럼 야 폭풍이 올 것 같은데 육감이 와 촉이 왔어 느낌이 왔어 할 때 너 긴장은 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 할 것 같으니까 Can you find your way blind when you are lost in the street? 거만한 고양이를 가정해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너 근데 혹시나 길에서 길을 잃을 때 너 길을 찾을 수 있기나 하니? Unable to see. 눈을 감고도 길을 잃어도 혹시 되게 거만한 젤코비잖아요. 너 길을 찾을 수 있어?
Do you know how to go to the heaviside layer? 이 heaviside layer는 이 어떤 특정 지역인 것 같아요. 너 거기까지 가는 방법 너 알아? 이를테면 이 여기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는데 되게 찾아가기 힘든 지역인 것 같아요. 눈 감고도 길을 잃고도 되게 이런데 그냥 갈 수 있어? 너 여기까지 가는 방법 알아? 아무도 잘 모르던데? 라고 너무나 거만을 떠는 젤코프한테 물어보는 거죠. 어때요? 이제 해석이 좀 많이 되었죠. 여기까지 오시느냐고 너무 고생 많으셨네요. 저도 오늘 한 단계 도약을 했고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도 분명히 100% totally, completely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do it, I can do it, we can do it. 정상에서 만나시죠. See you at the top. 감사합니다. Thank you. Are you blind when you're born? Can you see in the dark? Can you look at a king? Would you sit on his throne? Can you say of your bite that it's worse than your bark? Are you cock of the walk when you're walking alone? Because jellicles are angelicals do. Jellicles do angelicals would. Jellicles would angelicals can. Jellicles can angelicals do. When you fall on your head, do you land on your feet? Are you tense when you sense there's a storm in the air? Can you find your way blind when you're lost in the street? Do you know how to go to the heaviside layer? Are you blind when you're born? Can you see in the dark? Can you look at a king? Would you sit on his throne? Can you say of your bite that it's worse than your bark? Are you cock of the walk when you're walking alone? Because jellicles are angelicals do. Jellicles do angelicals would. Jellicles would angelicals can. Jellicles can angelicals do. When you fall on your head, do you land on your feet? Are you tense when you sense there's a storm in the air? Can you find your way blind when you're lost in the street? Do you know how to go to the heaviside layer? Are you blind when you're born? Can you see in the dark? Can you look at a king? Would you sit on his throne? Can you say of your bite that it's worse than your bark? Are you cock of the walk when you're walking alone? Because jellicles are angelicals do. Jellicles do angelicals would. Jellicles would angelicals can. Jellicles can angelicals do. When you fall on your head, do you land on your feet? Are you tense when you sense there's a storm in the air? Can you find your way blind when you're lost in the street? Do you know how to go to the heaviside layer?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곱씹어 생각해봐도 세상 최고의 영어 공부 방법이다라고 해서 한번 소개해드렸죠. 캐치 가사 해석하기 두 번째 시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진심으로 이 방법이라면 여러분은 영어의 초차선을 탈 수가 있습니다. 진심이에요. 이건 아무리 봐도 최고 영어 공부 방법이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짧게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 캐치에 나오는 노래를 다 따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난해한 영어로 유명한 1948년 노벨 문학상 수상신 T.S. 엘리엇의 시집 한 권을 사실상 다 외운 셈이다. 뉴욕 뮤지컬 핵심 넘버 50여 곡을 부를 수 있게 되면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일치월장하게 해집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 한번 읽어드렸기 때문에 저번 영상 한번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소개 안 드렸어요. 이것도 당연히 한국외대 언어인지학과 교수님이신 전조수 교수님께서 교수 삼촌이라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놓으셨는데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가슴을 후벼 파는 감동적인 노래를 즐겁게 따라 부르다 보면 영어 실력이 급상승합니다.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 토익 점수 높이려고 뮤지컬 넘버를 공부하는 것은 절대 고날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때때로 토익 학원 6개월 다닌 것보다 그러니까 돈 어마어마하게 썼겠죠. 뮤지컬 넘버를 6개월 동안 그냥 50곡쯤 따라 부른 것이 토익 점수 향상에 더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진짜입니다. 그거는 제가 오늘 영상이 그 1탄 시간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비유적이고 단어도 이걸 쓰나? 라고 할 정도로 이건 좀 너무 생소한 단어인데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토익 점수 향상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진짜 듭니다. 오늘 영상 한번 끝까지 정주행 하시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뮤지컬 넘버를 가사 없이 들으면서 따라 부르려면 가사를 거의 8-90% 외워야 합니다. 뮤지컬 한 편의 가사를 8-90% 암기했다는 의미는 2시간 이상 공연하는 영어 연극의 두꺼운 대본 한 권을 다 외웠다는 의미입니다. 영어 연극 대본 한 권을 다 외웠는데 영어 공부에 도움이 안 된다면 그게 이상한 일 아닌가요? 뮤지컬 넘버는 목표를 정해놓고 머리 싸매고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준석 교수님께서 머리 싸매고 공부하라고 그걸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도 2개 정도 올려드렸죠. 머리 싸매서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이거는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편하게 공부하는 방법이긴 한데 효과는 짱이다. 그냥 좋아하는 넘버를 따라 평소에 열심히 듣고 틈날 때 가사 보고 듣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가사 없이 따라 부르게 되고, 그렇게 2-3달이 흐르면 영어 연극의 두꺼운 대본 한 권을 다 외우게 됩니다. 뮤지컬 넘버 중 단연 최고의 교재는 캐츠입니다. 캐츠의 노래 대부분을 따라 부를 수 있다는 말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위대한 시인 T.S. 엘리엇의 시집 한 권을 전부 암송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April is the coldest month로 시작하는 황무지, The Wasteland의 작가인 저도 몰랐네요. T.S. 엘리엇은 영문과에서 공부하는 시인 중에서도 난해하기로 유명한데 그의 시를 가사로 사용해서 만든 뮤지컬이 바로 캐츠입니다. 현재 영어 실력이 낮으면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뮤지컬 영어 공부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주 쉬운 넘버조차 영한 사전을 수십 번 찾아야 하는 초보자라면 당연히 배울 것이 많고, 대한민국 최고의 영어 동시 통역사 라도 뮤지컬 넘버를 따라 부르면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원어민 화자가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다양한 음운 규칙, 영어 음절 구조 같은 부분을 이론적 설명이 아니라 노래 속에서 본능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초보자들의 경우 노래 부를 때 영어 가사를 음표에 정확히 붙이지 못하는 경향이 큰데, 이게 다 영어의 음절 구조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면 선생님과 학생 모두 상당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데, 영어 노래를 20곡, 30곡 정도 따라 부르게 되면 이런 어려운 지식도 거의 본능적으로 체득하게 됩니다. 흔히 노래 가사에 비문법적인 문장이 많을까봐 걱정하는데, 아주 가끔 박자와 리듬 문제로 문법을 파괴한 문장이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모든 문장이 심할 정도로 성문 종합 영어 스타일의 문법에 맞는 문장들입니다. 문법 파괴의 사례들조차 용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문법 파괴가 가능해지는 어떤 선이나 원어민의 영어 감각 같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건 가능하구나. 이거는 오너미스럽게 파괴한 거구나.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레미제라블, 위키드 같은 뮤지컬의 넘버 대부분을 따라볼 수 있게 되었다면 직접 오리지널 영어 공연장에 가서 관람할 것을 권합니다. 자막을 보지 않고 노래를 알아듣는 느낌이 얼마나 황홀하고 짜릿한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뉴욕이나 라스베가스에 놀러 갈 일이 생긴다면 꼭 뮤지컬 공연장에 가보세요. 생전 처음 보는 뮤지컬인데 자막 없이 내용 대부분 이해하게 되는 순간, 아, 이 세상에 정말 태어난 걸 감사하다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6편, 7편의 뮤지컬 관람도 마다하지 않은 내 입장에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지만, 분명 이 세상에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뮤지컬 넘버를 즐기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본인이 따라 부르는 것은 당연히 싫고 뮤지컬의 뮤자만 들어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고개를 돌리는 분들이 당연히 있죠, 세상에는. 이런 분들은 절대로 뮤지컬 넘버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뮤지컬 넘버를 듣게 하는 것 자체가 고문입니다. 제가 이제 바로 이전 영상, 우리 아이 영어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도 영어의 정상에 오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이 말씀 드렸죠.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약간 반대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영어를 잘하고 싶어하는 성인이잖아요. 토익학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6개월부터 다녀보고, 미인 영어 회화 또 다녀보고, 다 해봤어. 파닉스도 다녀보고, 뭐 그냥 듣기만 하는 것도 해보고. 왜 그렇게 합니까? 내 영어를 잘하고 싶으니까요. 사서 고문질을 해왔는데 이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하는데 는 해야죠. 네, 계속 읽어볼게요. 일단 앞선 포스팅에서 소개한 Man of La Mancha의 The Impossible Dream, 이거 정말 좋더라고요. 이날 캐치의 너무 유명한 메모리를 들어보십시오.
이런 류의 노래가 본인의 가슴을 울리고 따라 부르고 싶은 충동을 일으킨다면 지금 당장 The Impossible Dream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흔히 이런 포스팅을 올리면 독자님들이 추천 넘버를 쫙 정리해달라는 요청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리해드리는 넘버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이지 세상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노래가 아니기 때문이며 제가 추천 넘버를 쫙 뽑아드려도 어차피 그분은 그 노래를 쫙 찾아서 공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며 실은 좋아하는 곡 한두 개에서 시작해서 자기 마음에 드는 곡을 한 개씩 스스로 찾아 나가는 것이 음악을 듣는 정석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일단 앞선 포스팅에서 맨 오브 라만차의 The Impossible Dream과 캐치 메모리를 소개했으니 이 포스팅에서도 한 곡 더 추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뮤지컬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주옥 같은 넘버 On My Own입니다. 그 전 교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여러분한테 뮤지컬로 공부하는 방법의 특징과 그리고 몇 가지 그 넘버들을 또 추가로 추천해 드렸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것저것 헤매지 말고 제가 이제 올려드리는 영상들을 보고 정확한 뜻을 파악한 다음에 일단 캐치를 잡자라는 게 이제 저희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네.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는 성인이기 때문에 사서 고문질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고문질 끝낼 때가 됐잖아. 이제 마지막 고문질을 해봅시다. 최정상에 가기 위해서.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뮤지컬 캐치에는 액트 1에 12곡, 메모리 유명한 노래가 여기 있죠. 그리고 액트 2에 8곡, 해서 총 20곡의 넘버, 노래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부할 것은 프롤로그라는 Jellicoe Songs for Jellicoe Cats 라는 노래를 1탄에 먼저 해드렸고 가사가 길기 때문에 오늘도 끝난 게 아니에요. 한 4편까지 갈 것 같은데 오늘은 2편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1탄 안 보신 분들은 1탄 먼저 보고 오시고 전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1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작권 이슈 때문에 저는 그냥 읽어드리는 음성만 들려드릴 거고 실제로 이거 검색해보면 유튜브에 되게 많고 제가 링크도 남겨드릴 테니까 제 영상 듣고 나서 실제로 저작권이 있는 실제로 라이브 영상도 있어요. 그에 드릴 테니까 가사 한번 들어보세요. 해석을 다 듣고 나서 노래를 듣는 것과 이 해석을 전혀 안 듣고 노래를 듣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친남동생 이야기인데 친남동생이 영화광이에요. 근데 거의 헐리우드 영화를 보는데 내가 직장인일 때는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집에 있는 거야. 게임 또는 거의 헐리우드 영화를 봐요.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야 얘는 영어 진짜 잘하겠다. 진짜 그 생각했어요. 잠깐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신도리 학습법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한국어 자막을 켜고 보고 있긴 하지만 어느 순간 귀가 뚫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한 오만이었어요. 왜냐면 이 친구 영어 진짜 못하거든요. 이유는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홍콩 영화 팔성, 광둥어라고 그러잖아요. 팔성에 있는 광둥어 저희가 엄청 좋아했거든요. 저 같은 세대에 있을 거예요. 저 같은 세대들이 홍콩 영화, 홍콩 무협 영화를 미친 듯이 이영걸, 송룡 이런 걸 많이 본다고 엄청 많이 봤거든요. 장국영 나오고 그런 거 진짜 많이 봤는데 소비했는데 광둥어 잘하나요? 못하죠. 왜 못할까요? 왜? 뜻도 모르는 소리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 리듬감에는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발화는 절대 못합니다. 당연하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나는 한두 개 알아듣겠던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학교 다녔을 때 10년 이상 영어 공부를 했기 때문에 토익도 보고 했기 때문에 띄엄띄엄 단어들이 ride, places, afar 이런 게 들리는 거예요. 띄엄띄엄 들리는 거지 꽝둥어보다는 내가 아는 단어들이 있을 뿐이지 이 표현들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영어 팝송을 듣고 있거나 뮤지컬 넘버를 듣는 익숙한 소리가 들리는 거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서 What are you doing now? 라고 익숙한 소리가 들리는 것은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 한두 개가 그냥 들리는 것 뿐이에요. 니하오가 들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시작해볼게요. 말이 너무 길었네요. Can you ride on a broomstick to places far distant? Familiar with candle, with book and with bell. Were you Whittington's friend? The Pied Piper's assistant? Have you been an alumnus of heaven or hell? Are you mean like a minx? Are you lean like a lynx? Are you keen to be seen when you're smelling a rat? Were you there when the pharaohs commissioned the Sphinx? If you were and you are, you're a jellicle cat. We can dive through the air like a flying trapeze. We can turn double somersaults, bounce on a tire. We can run up the wall, we can swing through the trees. We can balance on bars, we can walk on a wire. 자, 언제나 그랬지만 먼저
그 단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면 broomstick. broomstick은 말 그대로 a broom with a long handle and thin sticks tied at an end that are which is supposed to fly on in stories. 핸들이 길고 얇은 스틱을 가지고 있는 빗자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녀들이 특히 이야기 속에서 타고 다니는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윙딩턴. 이거는 윙딩턴은 세 번째 줄에 너는 윙딩턴의 친구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윙딩턴은 굉장히 이제 고유 명사인데 그 영미고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친숙한 인물인 것 같은데 실제 인물인 것 같아요. 1424년에 죽었는데 딕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사람인데 이 사람은 English merchant, 영국인 상인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이나 three times mayor of London, 세 번이나 런던의 그 시장 역할을 했대요. 전설에 따르면 he walked to London at the age of 13 with his cats. 그가 전설에 따르면은 13살의 나이에 런던에 걸어 들어왔어. 누구랑? 예, 그의 고양이와 같이 cats, 제르콥 같이 걸어 들어왔어요. 아마 캠브리지 사전에 나와 있던 단어고 이걸로는 잘 모르겠고 구글링 검색을 조금 더 해보면은 리처드 윈스턴이 여기 또 나왔죠. 런던의 시장이었고 1423년에 죽었죠. 그다음 he is famous for his achievement and for being the hero of a story about cats brings fortune to a poor London apprentice. 이제 가난한 런던 그 장인들에게 큰 부를 가져다 줬던 고양이에 대한 어떤 우리의 홍보 노부에서 보면은 제비 그런 것 같아요. 그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에서 히어로 역할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홍보와 놀부에서 제비 다리를 고쳐주고 이 고양이죠. 제비가 고양이고 얘가 홍부인 거죠. 이런 느낌? 일 거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어. 이거 이렇게 이 배경 지식 하나도 없이 노래 들으면은 윙팅턴? 뭐야? 하나도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세 번째 바로 윙튼턴 뒤에 또 고유명사 나왔어. The Pied Piper. The main character in an old story about a man who got rid of all the rats from the town of Hamilton in Germany. 독일의 해밀런이라는 마을의 쥐들을 모두 없애버린 남자의 이야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피리 부는 사나이를 The Pied Piper라고 얘기합니다. alumnus 단수형이고요. 복수형이 바로 옆에 있는데 alumni 뜻이 뭐냐면 someone who studied at a particular school, college or university. 우리로 따르면 특성화 학교, 특성화 대학에서 공부를 했던 학생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alumni는 복수형이고 공부를 했던 former student, 그러니까 졸업생들이죠. 이전에 이거를 다 거쳐갔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mean 있죠. mean은 사실 뭐 명사로 쓰이면 평균이라는 뜻이고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은 당연히 cruel or not kind, 잔인하거나 배려심이 전혀 없는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 줄 보시면 당연히 이게 T.S. 엘리엇의 시집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운을 맞춘 거 보세요. mean like a minx. minx는 뭐냐? 오리지널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I mean like a minx. I lean like a lynx. 예, 발음 장난 아니죠? keen to be seen. 이런 게 다 맞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맞췄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T.S. 엘리엇이죠. 노벨 문학상 받을만 하죠. 한강처럼. 어찌됐든 minx는 a girl or young woman who knows how to control other people to her advantage. 자기가 유리하게끔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어린 여자, 소녀. 뭐죠? 여우짓한다 라고 하죠. 사진 딱 봐도 여기 딱 봐도 다 그 여우짓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단어는 당연히 lean 있죠. lean은 동사로 기대다라는 뜻으로 가장 익숙할 것 같은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도요타의 아마 린 전략이었나?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슬리마라 전략이에요. 공정을 좀 단순화한다거나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린입니다. 형용사를 쓰였을 때 thin in a healthy and attractive way. 날씬한이죠. 근데 되게 빼빼하다, 야위다 느낌이 아니고 뭐 아주 건강하고 매력적으로 그다음에 라인 맞췄던 링크스는 여기서는 IN을 썼는데 그래서 LINX를 찾아봤는데 전혀 안 나와. 실제로는 이겁니다. 발음 똑같아요. 링크스 LYNX입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시라손이라고 해요. 해석 한번 해볼게요. 짧게 해석해 볼게요. A white animal of a cat family that has brown hair, sometimes with dark spot on its pointed ears and a short tail. 고양이과의
야생 동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keen, 바로 그냥 동의어 보시면 eager, 열정적인, 뭐를 너무 하고 싶은, 말 그대로 wanting. 그대로 뜻 보시면 바로 시작하죠. want something으로 돼 있잖아요. wanting to do something or wanting something to happen very much. 뭐를 하기를 원하고 그게 일어나는 것을 아주 많이 원하는 것, 열망하는 것. eager to do something, keen to something. 동의어입니다. 네 번째 줄에 파라오입니다. 영어로는 Pharaoh라는 발음이고 당연히 a ruler of ancient Egypt, 고대 이집트의 통치자. 그 다음에가 이제 commission. 영어의 오리지널 뜻을 보시면은 choose someone to do a special piece of work or to formally ask for a special piece of work from someone. 이게 뭐냐면 공식적으로 어떤 사람을 택했어요. 뭐 하려고? 작업물이나 어떤 작품을 해달라고 어떤 요청하는 거.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She's commissions an artist to paint her portrait. portrait가 자화상이죠. 특정되지 않은 어떤 아티스트에게 자기 자화상을 그려달라고 요청했다. ask for. 또 두 번째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두 번째 뜻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To give someone the official authority to be an official in an armed forces. 어떤 사람에게 아주 공식적인 권력을 주는 거예요. 네가 그 군대에서 장군이다 라고 이제 공식적인 힘을 주는 거. 스핑크스가 Sphinx, an ancient Egyptian image of a lion with a human head lying down.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얼굴은 파라오죠. 근데 몸은 라이온이야. 용맹한. 조금 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파라오와 스핑크스의 관계는 파라오가 그 무덤 앞에 자기가 죽고 나서 자기를 지켜라 라고 해서 자기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몸은 용맹한 사자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죽었지만 사후세계에서도 나의 사후세계라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수문장이 되는 권한은 부여. Give the official authority to 누구에게? 스핑크스에게 주는 겁니다. 이거 어렵네요. 발음이 trapeze. 뜻을 먼저 보시면 a short bar hanging from two ropes high above the grove used by acrobats. 아주 짧은 바인데 근데 이거는 두 줄에 매달려 있어요. 지상으로부터 아주 높이. 실제로 사진 보시면 이렇게 뭐예요? 우리말로는 공중근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문장의 맨 뒤에 flying trapeze, 날아다니는 트로피즈, 공중근해, 이게 뭐지? 그래서 실제로 flying trapez는 우리가 보통은 그 서커스 등에서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서로 이렇게 하면서 옆으로 옮겨 타고 그 공중근해인데 공중에서 계속 날아다닌다. 그래서 flying trapeze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somersault, 그냥 소금 아닙니다. somersault는 그림을 보시면 쉬워요. 뭐죠? 앞구르기구나. somersault는 앞구르기인데 뒷구르기도 돼요. 뜻 보시면은 a movement in which someone rolls or jumps forward or backward so that their feet go over their head before they stand up again. 어떤 그 동작인데 그거 아니죠. 어떤 사람이 roll 구부리고 또는 jump 앞으로 또는 뒤로 할 수도 있죠. 그들의 발이 어떻게 돼 있죠? 네, 가요. 어디로? 그들의 머리 위로 가서 그리고 나서 뭐죠? 다시 스탠드업 하죠. 뒷구르기 반대 동작을 생각해도 그들이 이렇게 뒤로 roll and jump, 그들의 feet go over their head and then stand up again. 똑같죠? 그래서 실제로 네, 이제 다 공부를 했습니다.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Can you ride on a broomstick to places far distance? 너 그 빗자루를 타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까지 날아갈 수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다음 Are you familiar with죠? 가 생략되어 있죠. 그리고 Are you familiar with the candle, with book, and with bell? 너 촛불, 책, 그 다음에 종과 친숙하니? Were you Winston's friends? 아까 말했죠. 흥부와 놀부에서 제비, 흥부의 친구니? 라고 좀 물어보는 거죠. 윈스턴의 너 친구였니? 과거형. 그리고 The Pied Piper's assistants. 이거 뭐죠? 피를 부는 사나이의 조수였니? 피를 부는 사나이가 뭐죠? 얘가 고양이잖아요. 피를 부는 사나이는 그 고양이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난 존재인 거예요. 두려울 수도 있고
굉장히 엄청난 존재일 수도 있어요. 왜 두려움냐면은 자기들이 잡아먹는 쥐를 다 없애버렸잖아. 아니면은 피를 불어서 쥐를 조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피를 부는 사나이가 쥐를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고양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존경할 만한, 이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너 그 정도로 대단한 인간이야? 이런 느낌이죠. Have you been a alumnus of heaven or hell? alumnus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수죠. 단수형이죠. 특수학교, 특수대학교를 이미 천국이나 지옥 같은데 혹시 그런 데를 전문적으로 한번 다녀온 사람이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 못 가는 데가 없잖아. 천국도 가본 적 있어? 지옥도 가본 적 있어? 라고 너 그런 데도 가보는 그런 애야? 라고 너 대단하지 않냐? 라고 서로에게 캐치, 젤리코 캐치, 이제 거만한 애들이죠. 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Are you mean like a minx? 말씀드렸지만 밍크스는 네, 족제비란 뜻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아주 교활한 여육과의 여자애처럼 아주 잔인하고 배려심이 없니? Are you lean like a lynx? 그러니까 아까 그 시라소니라고 그랬죠. 우리 쉽게 얘기하면 살쾡이처럼 너 되게 lean, 날렵하니? 그러니까 되게 더 날쌔고 되게 날씬하고 이렇게 그런 느낌이죠. 너 날씬하니? 살쾡이가 되게 슬림하고 되게 재빠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의역을 해서 그렇게 너 잽싼 녀석이야?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 머리를 잘 쓰고 브레인을 잘 머리를 되게 너 그 정도 교활하고 뭐랄까 영악하다? 그러니까 약간은 존경의 의미죠.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애니? 이런 느낌이에요. Are you keen to be seen when you are smelling a rat? 네가 쥐 냄새를 맡고 있었을 때 이게 좀 어려운 해석인데 보여지는 거를 보여지고 싶니? 아주 really wanting이잖아요. 너 쥐 냄새를 맡고 있는 네 자신의 모습이 좀 보여지고 싶니? 나는 냄새를 잘 맡고 싶어. 나는 냄새를 잘 맡는 고양이야.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 정도로 냄새 잘 맡는 녀석이야? 그리고 너 그거를 되게 거만하게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Were you there? 여기 아가 생각된 것 같아요. 너 어디 있었니? When the pharaohs commissions the sphinx. 파라오가 이제 죽으면서 스핑크스를 세웠잖아요. 죽으면서 스핑크스한테 나의 사후 세계를 지켜라 라고 이제 너는 나의 수문장이다 라고 임명할 때 너 어디에 있었어? 혹시 거기 있었니? 그래서 이거를 잘 보면은 were you 라고 쓴 데도 있어요. 너 거기 혹시 그 어마어마한 그 현장에 혹시 너 있었니? 이게 were you 라고 하는 데도 있고 were you 라고 써있는 데도 있는데 저는 이제 were you가 좀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어찌됐든 공식 사이트에 where라고 써있기 때문에 일단 where로 가져왔습니다. If you were if you are 네가 만약에 거기 있었다고 지금 진짜 그렇다면 너는 젤라카시아 되게 거만한 자기들의 그 거만함과 능력 있고 날쌔고 영리하고 그 되게 엄청난 현장에 있었던 그런 것을 되게 어필하고 있는 그런 노래 가사예요. 이제 스스로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젤리코 캐츠들은 고양이들은 we can dive through the air like a flying trapeze. 날아다니는 공중 그네 숭숭 날아가잖아. 그런 것처럼 공중 사이를 우리는 가로지를 수 있어. We can turn double somersault. 아까 말했잖아요. 공중제비 공중에서 앞구르기 뒷구르기 2번 연속 할 수도 있고 게다가 뛰어내려가지고 bounce on a tire. We can run up the wall. 수직으로 돼 있는 그런 벽을 타고도 우리는 뛸 수가 있어. 와크가 아니고. We can swing through the trees. 나무 사이에서 그네를 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엄청난 나무 사이에서 그네를 탈 정도로 아주 거만하고 약간 오버하고 과장하고 있죠. 자기들의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We can balance on bars. 그냥 bars, 그러니까 봉 위에서도 우리는 균형을 고양이인데 떨어지지 않고 균형 잡을 수가 있고 we can walk on a wire. 전선줄이잖아요. 전선줄 위에서도 우리는 걸을 수 있어. 안 넘어지고 밸런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엄청난 우리는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고 고양이 중에서도 우리가 왕이야 라고 젤로코 캐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나죠. 와 정말 어렵게 왔습니다. 오래 걸렸어요. 제가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trapeze, a flying trapeze, pharaoh, sphinx, commission 알지도 못하는 단어들을 그 다음에 are you mean like a minx, are you lean like a lynx 이런 운율 구조도 그냥 외워졌어요. 그 운율이 너무 특이해가지고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지. 이런 식으로 T.S. 엘리엇의 완벽한 운율 감각이 있는 영어 가사를 이렇게 외우게 되면은 정말 최고네요. 제가 이거 준비하느라고 얼마 걸린지 아세요? 솔직히 2시간 걸렸어요. 이 PPT 야 이거 무슨 뜻이야? 찾아보는 거야. 아까 were you there가 맞나? were you there가 맞나? were you there가 더 맞는 것 같은데 스핑크스 파라오 관계는 뭐지? 대충은 아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찾아보고 그래도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나니까 실력이 정말 월등히 조금 더 한 단계 올라간 느낌이고 이런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캐치의 이 노래 자체는 대충의 뜻은 지금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것 같아. 그쵸? 진짜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최고의 영어 학습 방법이에요. 게다가 저는 정말 최고의 영어 학습법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에는 영어든 무엇이든 공부는 말이에요. 시스템이 가장 잘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실 정말 세상에는 많은 공부 방법이 있어요. 몇 번 소개해드렸지만 오성훈 선생님이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서 강력하게 추천하는 영어 학습법이 있다. 뭘까요? 뉴욕타임즈를 출근하면서 한번 읽고 그 똑같은 기사를 퇴근하면서 반복하래. 될까요? 안 돼. 왜 안 될까? 제가 김재훈 선생님의 영어 학습 방법 그다음 100강 야 365일 동안 들을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좀 몰랐네. 야 나는 이미 99%를 2달 전에 갱신했어요. 작년 11월. 근데 그때 35%, 32% 2달이 흘렀어. 여전히 40%야. 야, 이 사람들 공부를 하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공부 안 한다니까. 저는 이거를 지금 이미 3회차 들어갔어요. 이분들은 3회차 꿈이나 꾸겠어. 1회차도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야, 이건 좀 반성을 해야 돼.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그 정도를 안 한다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그래 시스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시스템 뭐냐면은, 공부를 무한 반복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나의 의지가 아니고 이거를 그냥 할 수밖에 없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하더라도 영어 그거 공부했었는데 무슨 뜻이었지? Are you mean like a lynx? Are you mean like a minx? Are you lean like a lynx? 라고 이제 애워놨어.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맨날 반복해서 들었어. 그럼 머릿속에 안 잊어버리잖아. 그리고 어딜 가더라도 틀기만 하면 들리잖아. 이 노래는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300년이 지나도 다음 세대에게 회자가 된다는 거죠. 영원히 반복되는 노래야. 없어질 수가 없는 표현들이에요. 이미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여러분 그냥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틀어서 듣기만 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야. 이게 최고의 학습법이야. 다른 표현도 영어 회화 방법, 내가 구동사, 아까 김재우 영어 회화에서 아무리 hold on to, looking at, look at이 아마 기대하다라는 어떤 expect의 의미가 있다고 머릿속에 3회독 걸려야 겨우 들어왔어. 근데 내가 이걸 쓸 때까지 얼마나 오래 걸려. 왜? 육개시 기대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문장을 내가 딱 한 번 맞고 반복할 데가 없어. 정말 좋은 문장으로 김준 선생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안 돼. 왜? 공부할 때뿐이거든. 다시 반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강 기간이 절반이 끝났고 올해 8월 되면은 수강 기간이 끝나요. 그럼 영원히 그 인강을 들을 수가 없어. 겨우 할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사 책을 찾아서 내가 직접 의지를 가지고 펼쳐야 돼. 의지 없이도 여러분 손가락만 딱 클릭해가지고 젤리컵 캐치 이 노래가 Are you mean like a minx 이게 나오면은 밍크스가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지. 이거를 그러면 여러분 네이티브가 딱 만났을 때 응용이 안 될까? 안 될 수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이 방법은 최고의 영어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 정말 말이 길었는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제가 이거 만드는데 진짜 녹음하는 데만 한 지금 1시간 넘은 것 같아. 이거 편집하면은 아무리 다 쳐내도 30분 넘을 것 같긴 한데 너무 나 지금 몸이 별로 안 좋거든요. 비염도 좀 심하게 걸렸고 의료진께 감사한다 라는 이제 영상도 올려드렸는데 입원까지 했던 사람이 아직 완치가 안 됐어. 근데 이 몸을 이끌고 내가 이 영상을 만들고 있어. 왜일까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아니에요. 나도 영어를 잘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야. 이거면은 되겠다. 내가 10년, 20년 넘게 영어 공부를 했는데 정말 이거면은 한 단계가 아니고 10단계, 100단계에 올라갈 수 있겠다 라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한 단계, 100단계 올라갈 수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정말 할 수 있어요. You can do it.
I can do it, we can do it. 여러분 정말 see you at the top. 정상에서 만나시죠. 감사합니다. Thank you. Can you ride on a broomstick to places far distant? Familiar with candle, with book and with bell. Were you Whittington's friend? The Pied Piper's assistant? Have you been an alumnus of heaven or hell? Are you mean like a minx? Are you lean like a lynx? Are you keen to be seen when you're smelling a rat? Were you there when the pharaohs commissioned the Sphinx? If you were and you are, you're a jellicle cat. We can dive through the air like a flying trapeze. We can turn double somersaults, bounce on a tire. We can run up the wall, we can swing through the trees. We can balance on bars, we can walk on a wire. Can you ride on a broomstick to places far distant? Familiar with candle, with book and with bell. Were you Whittington's friend? The Pied Piper's assistant? Have you been an alumnus of heaven or hell? Are you mean like a minx? Are you lean like a lynx? Are you keen to be seen when you're smelling a rat? Were you there when the pharaohs commissioned the Sphinx? If you were and you are, you're a jellicle cat. We can dive through the air like a flying trapeze. We can turn double somersaults, bounce on a tire. We can run up the wall, we can swing through the trees. We can balance on bars, we can walk on a wire. 네, 오늘은 지금 당장 당신의 영어 실력을 100만 배 향상시켜줄 캐치 읽기 세 번째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벌써 세 번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해요.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만큼 돌려받는 것도 많다라는 겁니다. 저작권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사를 그냥 한번 읽어드릴 거고, 워낙 유명한 노래라서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금방 찾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밑에도 제가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 1, 2, 3탄 다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노래의 중간까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말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Can you sing at the same time in more than one key? Duets by Rossini and waltzes by Strauss. And can you begin with a C? That always triumphantly brings down the house. Jellicle cats are queen of the nights, singing at astronomical heights, handling pieces from the Messiah. Hallelujah, angelical choir, the mystical divinity of unashamed felinity. Round the cathedral rang vivat, life to the everlasting cat, feline, fearless, faithful, and true, to others who do what? 언제나처럼 주요 표현을 먼저 공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듀엣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듀엣과 좀 다른 의미인지 혹시 오리진 뜻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A piece of music for two singers or players. 두 명의 가수 또는 두 명의 연주자가 연주하는 노래. 피스는 악보란 뜻이죠. 이 듀엣은 노래일 수도 있고 두 명의 악기 연주자를 위한 악보일 수도 있다. 솔로도 있고 트리오도 있죠. Duets by Rossini. 로시니는 롱맨 사전에서 나와요. An Italian composer most famous for writing many operas. 이탈리아 작곡가예요. 많은 오페라를 작곡한 걸로 굉장히 유명하다. 구글링을 좀 해보면 나무 위키에도 로시니가 나와요. 로시니는 Rossini was an Italian composer who gained fame for his 39 operas. 똑같이 나오죠. 정확하게 39개의 오페라 작곡을 해서 명성을 얻었던 이탈리아 작곡가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표현이 gain fame, 명성을 얻다 라는 표현으로 동사 gain이 쓰인다 라는 표현을 한번 머릿속에 넣어두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왈츠죠, 왈츠. A fairly slow dance with a regular pattern of 3-beat. 3박자의 일정한 패턴이 있는 좀 느린 댄스를 말합니다. 또는 a piece of music, 악보예요. Intended for this type of dance. 이런 댄스를 위해 만들어진 악보를 말하는 거죠. 스트라우스의 왈츠. 여기 딱 바로 나오죠. 스트라우스 또한 우리가 찾아보면은 an Austrian composer who wrote more than 400 waltzes. 400곡이 넘는 왈츠곡을 작곡한
호주 사람입니다. 이제 네이티브 스피커라고 그래서 다 로슨이나 스트라우스를 다 아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듀엣과 왈츠의 개념은 정확히 알고 있겠죠. 그래서 스트라우스를 또 한번 구글에서 구글링 해보면 나무 위키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Strauss, also known as the son, that was an Austrian composer of light music, particular dance music, and operas, as well as a violinist. 똑같죠? 호주 작곡가로 유명하다. 그리고 뭘로도 알려져 있다. be known as라는 표현도 한번 머릿속에 넣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triumph, 승리, victory 이런 우리 많이 알고 있을 건데 형용사는 잘 모르실 거예요. triumphant. font는 발음이 elephant 똑같죠? showing pleasure and pride because of a victory or success. 승리했거나 아주 성공했기 때문에 넘치는 어떤 기쁨이라든지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고 이걸 보여준 I feel exhausted but also triumphant. 게임을 했거나 뭘 했겠죠. 뭐 한국이 4강에 진출했어요 하는데 너무 죽을 것 같았지만 승리감은 도취돼 있었다 이런 느낌이죠. 콜린스 사전에서도 보시면은 having achieved a great victory 또는 winning a war or competition or success or feeling very happy and proud because of such an achievement. 비슷하죠? 그런 엄청난 승리를 얻은 것도 triumph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구 게임이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도 triumphant, 승리했고 또는 그래서 행복하고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고 사실 사진 보면 느낌이 올 겁니다. 산의 정상에 서 있죠. 공을 휘날리고 있죠. Standing up triumphantly. 그러니까 아주 승리감 도취돼서 정상에 우뚝 솟아있는 이런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보시면은 이게 bring down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구동사라고 하죠. 뭐 이어 동사, phrase verbs라고 하는데 기본 동사와 전치사의 이제 조합을 그렇게 부르는데 엄청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기본적인 느낌을 먼저 보시면은 bring 뭐 가져오는 거죠. 근데 아래로 가져와? 그 어떤 느낌이죠? 다운 시킨다는 거니까 별로 안 좋은 느낌이 좀 느껴지죠. 그래서 첫 번째 뜻 보셔도 to injure, capture or kill 상처를 주거나 죽이거나 to lessen, reduce 다운 시키니까 몸을 약하게 하거나 뭐 감소시키거나 I won't buy that lamp unless they bring down the price 가격 인하 안 하면 또 절대 안 살 거야. 기본적인 뜻이 뭔지 알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bring down the house죠. 근데 집을 아래로 bring 하다 그러면 무너뜨리다 안 좋은 의미일 것 같은데 의외로 긍정적인 뜻으로 쓰였습니다. To receive enthusiastic applause from the audience. 관중으로부터의 열정적인 박수갈채를 받아내는 거예요. 공연장이나 뮤지컬 공연 가셨을 때 너무나 뛰어난 작품을 봤었을 때 관객들이 다 기립박수한다 그러죠. 기립박수를 하니까 그 홀이 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홀이 집이 흔들릴 정도, 아래로 무너질 정도로 사람들이 환호한다라는 느낌입니다. Astronomical prices, cost, etc. are extremely high. astro가 이제 우주에 관련되어 있는 두사죠. 그러면 천문학적인 가격, 천문학적인 비용, very expensive라는 뜻입니다. 이제 piece, handling pieces 할 때 자주 나오죠. piece of music, piece of writing, piece of sculpture, something that has been produced by an artist, musician, or writer. 예술가나 음악가나 작가에 의해서 생산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음악에 붙으면 우리가 보통은 악보라고 하고 어떤 곡을 얘기할 때도 있겠죠. 근데 작가 하면 한 부분 1장, 2장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메시아라고 하는데 Jesus Christ, who Christians believe has been sent by God to save the world from evil. 악으로부터 세계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이 보낸 존재로 크리스찬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첫 번째 덜을 붙이죠. 또는 B번 뜻을 보시면 a great religious leader who according to Jewish belief will be sent by God to save the world. 비슷해요. 비슷한데 설교에서 똑같이 악으로부터 세계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준 종교 리더. 근데 꼭 예수 그리스도만 뿐만 아니고 위대한 종교적 리더를 할렐루야 엄청 유명한 뜻인데 그러면은 무슨 뜻이냐 뻔하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원래 영영사전 오리진 뜻을 그래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used to express thanks, joy or praise to God. 하나님을 향한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은 무조건이야 이거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무조건이야. thanks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 다음에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걸 할렐루야라고 얘기합니다. 엔젤리컬을 보면은 동물에도 안 나오니까
뭐지? 그러니까 another name for angelic. 그래서 angelic이 이제 보통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looking good, kind and gentle or behaving in this way. 아주 보기 좋고 배려심이 많아 보이고 온화해 보이는 사람이다. 또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 She had an angelic smile. 직역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다음 천사와 같은 미소를 가지고 있었다. 이 발음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choir, a group of people who sing together. 함께 노래하는 사람의 그룹. 쉽게 얘기하면 합창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가대라고 이제 부르는 것은 he sings in the church choir. 이게 성가대예요. The Church Choir.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Sister Act 있죠. The Best Choir Movies. 이게 뭐죠? 네, 성가대 무비가 아니고 합창단 영화 중에서 최고로 꼽히는 거. 이 Sister Act보다 더 높은 영화가 있었네요. 미스티컬은 보통 명사 앞에 쓰인다고 합니다. Involving religious, spiritual, or magical powers that people cannot understand. 일반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종교적이거나 어떤 영혼적이거나 어떤 마법적인 힘과 관련되어 있는 music's spiritual, mystical powers. 음악을 들으면 심적으로 안정이 되고 어떤 마법적인 효과도 있죠. 저번 시간에 제가 소개해 드렸던 저도 기억이 날랑말랑하네요. 피리 부는 사나이가 파이퍼가 맞는 것 같은데 피리를 부면은 쥐들이 래츠들이 따라오잖아요. 그런 위대한 마법적인 파워 같은 것을 mystical powers라고 합니다. 영문 기사를 좀 찾아봐도 Nine signs you've had a mystical experience. 아주 적인 경험을 했다라는 9가지 징조, 시그널 말하는 기사이죠. divinity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divine이라는 단어를 먼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connected with a god or like a god. 신적인 존재와 관련되어 있는 또는 신과 같은. 두 번째 예문 보시면은 divine intervention. 이게 개입이라는 뜻이죠. 신적인 개입 또는 신과 같은 개입. 신과 연관되어 있는 개입, help from God. 팔중 사고에서 네가 살아난 것은 신이 개입하신 거야 라는 뜻으로 쓰인 거죠. 그러니까 신하고 연관되어 있는 신이 도왔다 라고 할 때 divine intervention 이라고 말합니다. 그 가사 내에 있는 divinity는 the study of religion, 종교학일 수도 있고 또는 divinity is the quality of being divine, 신과 연관되어 있는 신적인 느낌을 갖는 그런 상태를 말하기도 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라 할 때는 ashamed죠. 반대말은 unshamed, not ashamed, without hiding behavior or opinions that other people might consider unacceptable.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행동이나 표현들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주저함이 없이, 숨김이 없이, 그러니까 창피함이 없는 거죠. 난 당당해.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거침이 없잖아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는 이유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통령이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행동을 그냥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구글링을 해보면 이런 사진이 나옵니다. 섹스 있고 드링킹 있고 이런 걸 얼굴에 다 새기고 길을 돌아다녀도 전혀 unshamed. 나체로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죠. unshamed. feline, feline 형용사이자 명사로도 쓰여요. feline, felinity는 2탄에서 아마 나왔을 거예요. 2탄에서 한번 공부했는데 any animal of the cat family, 고양이과 뭐 살쾡이 뭐 시라소니, 또는 형용사를 쓸 때는 고양이과의 라는 뜻이죠. 또는 고양이처럼 cat-like 행동한다 라고 할 때 feline. cathedral, 이것도 좀 어려운데 cathedral은 아주 큰 대성당을 말하는 거예요. A very large usually stone building for Christian worship. 아주 거대하고 돌로 대리석이나 예배를 위해서 지어진 빌딩. 그러니까 보통은 아주 큰 대성당 같은 것을 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vivet이 있는데 vivet이 뜻이 뭐야? An expression of acclamation. acclamation 또 뜻이 뭐냐? 라고 하면은 is a noise enthusiastic expression of approval, someone or something. 봉이고 승인이죠.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너 그거 해 인정을 해주거나 승인을 해줬을 때 열광적인 표현들, 어떤 승리를 하거나 이럴 때 이런 반응이 acclamation이라고 합니다. 아주 열광적인, 아까 뭐가 떠오르죠? 네, bring down the house가 좀 떠오르긴 하죠. 근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어떤 그런 기쁨의 어떤 환호의 표현들을 vivet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성당 나오죠. divinity 나오죠.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느낌이 강해요. long live, 만수무강하소서라는 느낌입니다. 어떤 교황 이런 사람들을 축원할 때 vivet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옥스퍼드 사전까지 찾아보니까 발음 보세요. Weaver, Vivet, V. These are respectively the Italian, Latin, and French for long live.
이 두 번째가 라틴어에서 오고 첫 번째는 viva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viva 이탈리아 말이고 두 번째는 라틴어고 그냥 vive는 프랑스어인데 모두 다 뜻은 뭐냐고 이제 long live 만수무강하소서라는 뜻으로 쓰인다라고 옥스퍼드에 또 나와 있어요. long live 만수무강하소서라고 외치는 거죠. everlasting은 저 한번 보시면 끝이 납니다. eternal permanent, 영원한, continue forever, even after someone has died. 어떤 사람이 죽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원히 이어지는 everlasting fame. 뭐 스티브 잡스나 워낙 유명한 사람 많잖아요. 뭐 세종대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everlasting fame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는 everlasting이죠. 네, 여기까지 우리 모든 단어를 다 공부해 봤습니다.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Can you sing at the same time in more than one key? C 키, D 키 무슨 조냐라고 하죠. 키 좀 올려줘 라고 할 때 음악에서 키입니다. 너는 하나 이상의 키 전조되거나 이런 걸 자유롭게 한꺼번에 노래 부를 수가 있어?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듀엣 이제 노래겠죠. 로시니에 의해서 작곡된 컴포즈나 이런 게 생략돼 있겠죠. 두 사람이 함께 부르는 노래와 왈츠. 그 왈츠가 이제 기본적으로 노래도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추는 춤을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는 그냥 음악을 말하는 것 같아요. 스트라우스, 그러니까 아까 호주 작곡가의 스트라우스에 의해서 작곡된 왈츠를 한꺼번에 아마 조도 다르고 비트도 다른데 이거를 또 한꺼번에 노래 부를 수 있어? 젤리콥이 엄청 거만한 고양이를 있잖아요. 너 할 수 있냐?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Can you as cats do? 뭐 고양이들은 다 할 수가 있는데 begin with the C? the C 음으로 시작할 수가 있니?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관계대명사예요. That always triumphantly bring down the house. C 음으로 시작하면은 언제나 이 노래가 끝나면은 박수갈채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노래인데 너는 그런 노래 부를 수 있니? 근데 고양이들은 늘 한단 말이야. 거만하죠. Jellicoe cats are queens of the night. 젤리콥 고양이들은 밤의 여왕이야. 이건 되게 쉽죠. Singing at astronomical heights. 이게 천문학적인 height가 키, 높이란 뜻인데 이게 at height잖아요. 그래서 이 해석은 천문학적인 아주 높은 고음까지 하이 피치에서 노래를 부르는 밤의 여왕이야 라고 이게 다 이제 분사구문으로 이 퀸을 다 수식해주는 문장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뜻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고양이들은 점프해서 아주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아주 높은 천문학적인 높이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해석에 나오는 것처럼 천문학적인 아주 고음에서 너 노래 부를 수 있는 밤의 여왕들. 이 두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언어는 어차피 중의적인 표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한국어도 그거 마찬가지예요. Handling pieces from the Messiah. 그러니까 메시아로부터 부어진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내린 음악인데 그거를 핸들링. 예수님이 주신 노래도 우리는 그냥 쉽게 핸들링. 뭐 노래 부를 수가 있고, 야 할렐루야 외쳐. Angelical choir. 그러니까 천사와 같은 합창을 우리는 부를 수 있다. The mystical divinity of unshamed villainy. 부끄러움이 없는 고양이과의 아주 영적이고 신비스러운 어떤 신성함, 신적인 어떤 느낌들이 이게 이제 도치구문인데 around the cathedral rang vivat. 이 신성함이 울리는 거예요. 뭘 울리죠? vivat, long live, 장수, 만수무강하소서라고 어디에? 대성장 주위를 울려 퍼지는 거예요. Life to the everlasting cats. 명성이 사그러들지 않은 영원한 명성을 가지고 있는 고양이에게 생명을 flying, fearless, faithful and true to others who do what. 여기서 한번 명사로 쓰인 거예요. 야옹이과, 그러니까 고양이 같은 것들은 말이지. 이제 fearless, 겁이 없고 정말 충직, faithful하고 정말 진실하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생각되어 있는 것은 그들에게도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줘요. 어떤 사람들에게도 others who do what. 우리처럼 고양이들과 같은 것들을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원한 우리 젤리콥 같이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 애들한테도 영원한 생명을 줘야 돼 라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예, 솔직히 굉장히 어렵죠. 솔직히 저는 진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오늘 해석이야말로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딱 들기도 하죠. 그리고 또 어색한 표현들이 좀 있기도 하고 원래 시집이었기 때문에 뭔가 생략되어 있는 표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도치도 좀 많이 돼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그리고 평상시에 이런 단어 쓰나? Virginity, Divinity. 근데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스트라우스는 모를 수 있겠지만 대충의 뉘앙스는 우리도 노래 가사 들을 때 정확한 뜻은 잘 모른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젤리콥이라는 고양이들은 진짜 엄청 거만하구만. 뭐가 갔었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지들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지들 스스로한테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 같은 행동을 하는 다른 사람한테도 영원한 생명을 줘야 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너는 노래할 수 있냐? 이렇게 까부기도 하고 이런 까분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기본 단어를 divine, divine, everlasting 이런 기본 단어를 느낌들을 다 알고 있고 vides 이런 단어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느낌으로 알아들은다는 거죠. 우리도 이 단계 수준으로 기본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공부하니까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제가 일반 팝송 하나 가져와 봤어요.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어떤 느낌인지. 에드 슈런의 포토그래프라는 이제 노래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캐츠랑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쉬운지 한번 보세요. Loving can hurt. 사랑은 아플 수 있어요. Loving can hurt sometimes. 사랑은 때때로 진짜 아플 수 있어요. But it's the only thing that I know. 내가 아는 거라고는 사랑밖에 없어요. When it gets hard. 사랑이 어려워질 때는 you know it can get hard sometimes. 당신은 알 거예요. 때때로 사랑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It is the only thing that makes us feel alive.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준 유일한 게 바로 사랑이에요. We keep this love in a photograph. 우리의 사랑을 사진첩에 보관하고 있죠. We made these memories for ourselves. 사진첩을 만든 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Where our eyes are never closing. 사진첩에서는 우리의 눈이 절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를 한시라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눈이 감기지 않을 것 같고 Hearts are never broken. 우리의 심장은 영원히 안 싸울 것 같죠. 우리의 심장은 영원히 상처받지 않을 것 같고 Time's forever frozen still. 사진 스티커시잖아요. 시간은 영원히 멈춰 있는 것 같죠. So you can't keep me inside the pocket of your ripped jeans. 너의 찢어진 청바지의 주머니에 당신은 내 손을 넣을 수 있어요. 이게 부사구문이죠. Holding me closer. 내 왼손을 잡아서 나를 아주 가까이 잡아당기면서요. Until our eyes meet. 잡아당기죠. 나란히 걷다가 나를 잡아당기는 그림이 그려지죠. 언제까지요? 우리 눈이 마주칠 때까지요. You won't ever be alone. 당신은 절대 영원히 혼자이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wait for me to come home. 내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라고 포토그래프. 약간 떠나간 연인의 사진 속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돌아오고 싶은 어떤 마음, 옛날의 기억, 추억, 그러니까 사진으로 사랑했던 애인에 대한 추억을 되새기면서 당신은 나의 영원한 존재다. 내가 돌아가겠다라는 뜻이죠. 뭐 캐치랑 비교해보면 너무 쉽죠. 이 정도예요. 제가 오늘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캐치를 다 공부하고 나면은 여러분은 이 정도 팝송 정도는 아주 쉽게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가 에드 슈런의 포토그래프를 한번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진짜. 정말 이건 아무리 봐도 제가 공부해봤지만 어려워요. 근데 최고의 영어 공부 방법이에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뉴욕타임스 기사 읽다가 흩어지고 김재우의 구동사 표현 외웠었는데 왜 안 써지지? 라고 다 흩어지는데 캐치 이 노래를 한 번에 명확하게 하나하나 단어를 제가 거의 다 저와 같이 공부했죠. Cathedral, Verlaine, Virginity, Divinity, Mystical 이런 거 다 공부했잖아요. 이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캐치 노래를 계속 들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영원히 죽지 않은 노래죠. 우리 주위에서 영원히 흘러 퍼질 노래이죠. 이걸 계속 듣게 되면 시스템이 계속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반복을 할 수 있다니까. 제가 여기서 좀 애매하게 해석한 부분들도 여러분이 공부를 조금 더 하면서 저도 뮤지컬 캐치를 안 봤어요. 캐치를 보면서 맥락적으로 이런 해석이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영영사진 오리진 해석은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넣어놨으니까 그러면서 점점 이걸 영어를 뭐라 하죠? 조금 더 천천히 발전하고 변화시키는 거. 디벨롭라고 합니다. 디벨롭 시키면은 여러분의 영어는 완성이 될 겁니다. 정말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한 단계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한 10단계, 100단계 도약을 했고 오늘 수업으로 여러분도 10단계, 100단계 도약을 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do it, I can do it, we can do it. 정상에서 만나시죠. See you at the top. 감사합니다. Thank you.
지금 당장 당신의 영어 실력을 100만 배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뮤지컬 캐츠 넘버 함께 공부하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젤리콥 송스 마지막 시간입니다. 와, 그래서 약간 긴 편이지만 한 편 더 나눌까 하다가 그냥 오늘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할 거 이렇게 좀 긴데 여기까지 자르려다 하다가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단어 공부가 위주예요. practical catch, dramatical catch 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고양이, 어떤 고양이, 어떤 고양이, 어떤 고양이, 어떤 고양이, 어떤 고양이 식으로 대비가 되는 식으로 되게 운율이 맞는 식으로 grammatical, phonetical 계속 해서 반복됐죠. 이게 이제 그 시에서 거졌으니까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단어 위주예요. 단어 위주로 하다가 마지막 문장 약간 해석을 해보면은 제르콥 캐츠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한번 제가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이슈 때문에 유튜브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오리지널 송을 들어보시고 저는 텍스트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Practical cats, dramatical cats. Pragmatical cats, fanatical cats. Oratorical cats, Delphiorical cats. Skeptical cats, dyspeptical cats. Romantical cats, pedantical cats. Critical cats, parasitical cats. Allegorical cats, metaphorical cats. Statistical cats and mystical cats. Political cats, hypocritical cats. Clerical cats, hysterical cats. Cynical cats, rabbinical cats. There's a man over there with a look of surprise. As much as to say, well now how about that? Do I actually see with my own very eyes? A man who's not heard of a jellicle cat. What's a jellicle cat? What's a jellicle cat? 자, 먼저 표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ractical. Practical은 이제 워낙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relating to real situations and events rather than ideas, emotions, etc. 어떤 이념, 생각이라든지 감정 같은 거라기보다는 실제, 현실의 상황이라든지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거. 보통 해석하는 게 실용적인, theoretical, 이론적인이거든요. 이게 반대말이기 때문에 현실을 기반으로 둔, 실제 사건에 기반으로 둔, 실제 사건하고 관련이 된 practical을 한 번 더 다른 사전에 찾아보면은 relating to experience, real situations or actions rather than ideas or imagination 비슷하죠? 아니 롱맨에서는 ideas or emotions를 썼는데 콜린스 사전에서는 imagination이라고 했죠. 어떤 이념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상상, 감정이라든지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거 말고 실제의 현실적인 상황이나 실제 행동 그 다음에 경험하고 관련되어 있는 진짜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내 손으로 만져보고 physical한 cat를 이제 말합니다. practical 반대말 theoretical은 relating to the study of ideas, especially scientific ideas, rather than to practical uses of the ideas or practical experience. 또 특별히 과학적인 아이디어. 그 뉴턴의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인가? 라고 어떤 추상적인 개념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 theoretical. dramatical을 찾아보면은 이게 이제 주로 영국 영어에서 쓰인다. 그런데 dramatical은 사실은 dramatic이다. dramatic을 찾아보면은 dramatic은 a dramatic change or event happens suddenly and is very noticeable and surprising.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주 눈에 띄고 noticeable. 멀리서도 noticeable. notice가 알아차리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고할 때도 notice, 알아차리라고 notice를 붙여놓잖아요. 그래서 인지하다, 알아차리다, 알아차릴 수가 있고 놀랄 정도로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뜻은 a dramatic action, event or situation is exciting and expressive. 또 알아차릴 수 있고 놀라니까 되게 흥분이 되거나 impressive, 인상적인데 와 exciting, 감정에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젤리코 캐츠가 되게 거만하다 그랬잖아요. 실제 공연을 보면은 얘네들이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가슴을 당당하게 펼치고 공연을 하거든요.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는 현실에 되게 기반을 두고 실용적인 예이기도 하면서 감정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 고양이들이야 라고 이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pragmatical은 pragmatic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A pragmatic way of dealing with something is based on practical consideration rather than theoretical ones.
A pragmatic person deals with things in a practical way. 계속 나오죠? 비슷하죠? practical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theoretical, 특히 과학적인 관념들, 그러니까 만유인력의 법칙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경험에 기반이고 실제적인 사건이라든지 행동 그런 거에 기반을 둔 어떤 것을 다루는 행위. pragmatic person은 어떤 것을 정말 현실적으로 직접 만져보고 다루는 사람들을 pragmatic person이라고 한다. fanatic. If you describe someone as pragmatic, you disapprove of them because you consider their behavior or opinions to be extreme. 바로 저번 시간에 disapprove of가 뭐죠? 네. Fear that someone or something is wrong or bad.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이 나쁘거나 잘못됐다고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근데 왜요? 그들의 행동이 너무 극단적인 것 같은데 너무 지나쳐 extreme 얘는 너무 극단적이지 않니? As a boy, he was a fanatic patriot 애국자죠. 근데 fanatic은 극단적인 애국주의자. 또 보시면은 obsessive 그래서 너무나 집착하고 mad하고 이런 느낌 보이시죠? fanatic 이것도 굉장히 감정적인 거 보이시죠? fanatic emotional cats 이런 느낌 조금 느껴지시죠? 한 번 더 다른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extremely interested in something to a degree that some people find unreasonable. 너무나 어떤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어떤 정도로 to a degree가 정도죠. 어떤 정도로 그냥 한눈에 봐도 얘 이성이 이른 것 같다. 너무 관심이 지나치게 많은 거예요. Get is fanatical about football. 풋볼에 대한 너무 지나친 사랑 이런 느낌이죠. 근데 우리는 실용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열광적이기도 한 고양이들이야. 이런 느낌으로 거만한 제르콥 캣 느낌이 오시죠. oratorical은 oratory를 사용하거나 그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면은 뜻을 먼저 알아야지 그러니까 정확한 뜻을 알 수 있겠죠. oratory는 쓸 수 없는 명사이기도 하고 쓸 수 있는 명사이기도 하는데 It's the art of making formal speeches which strongly affect people's feelings and belief. 연수 웅변 기술이라든지 어떤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인 연설을 할 수 있는 어떤 하술이나 이런 거. 근데 이게 뭐죠? 아주 강하게 다른 사람의 감정이라든지 어떤 생각, 믿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식적인 스피치 능력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oratorical program, 말 잘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우리는 정말 말도 정말 잘해. 그 oratorical formal speech는 이제 물론 감정도 섞어야 되지만 어떤 거냐면 oratorical cats는 보통 이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한다라고 하면은 논리와 이성을 적절하게 배합하는 걸 말하는 거죠. 특히 이성적인 논거가 충분해야 많은 대중한테 먹힌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대중 앞에서 되게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고양이들이에요. 데피아르크는 되게 어려운 단어인데 그리스 신화를 좀 아셔야 돼요. A temple, a holy building. 그러니까 신전이에요. In Delphi. 델피는 우리한테 대포기 신전이에요. In ancient Greece.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에서 where a priestess, 여사제, gave answers from the god Apollo to questions people asked him. 아폴로 신으로부터 대답을 여사제가 받는 곳 신전, 대포의 신전을 말하고 사람들이 아폴로 신에게 물어보는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신탁을 받는다라고 하죠. 이게 델포이의 신탁을 받는 고양이. 우리가 뭐 신이 내린다. 무당으로 따지면 신이 내린다 그런 거잖아요. 이건 이론적인 거고 이 신탁을 받을 수도 있는 고양이들이지. 엄청나죠? 조금 더 찾아보면 여기 나와 있죠. 제가 설명드렸던 그대로죠. oracle은 우리가 신탁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원래 오리지널 뜻 보시면은 someone who the ancient Greeks believed good communication with the god who gave advice to people or told them what would happen. 고대 그리스에서 신하고 소통할 수 있다 믿어졌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하거나 그 메시지 자체를 또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신탁을 받는 사람을 말하기도 하죠. 앞에서 데피아르크가 나왔는데 priestess, a woman with religious duties and responsibility in some non-critical religions. 기독교가 아닌 종교에서 종교적인 의무와 책임감을 다하는 여자를 말합니다. 여사제, priest 말 그대로 기독교 사제 또는 기독교 외의 종교에서도 그 사제를 말하는 겁니다. Skeptical은 tending to disagree with what other people tell you. 동의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doubtful, 의심스러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너에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disagree.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disagree가 동의하지 않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근데 일단 의심하고 보는 거야. doubtful, 아닌 것 같은데. dyspeptical. 근데 이거는 another word for dyspeptic.
보시면 아시겠죠. dyspeptic인데 이게 시에 가사를 붙였기 때문에 이 시 자체가 skeptical, dyspeptical, oratorical, 컬러 끝났잖아요. 가군이라 그러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너미의 머릿속에는 dyspeptical이나 dyspeptic이나 또 오너미의 머릿속에서는 이거 두 개가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또 dyspeptic은 relating to or suffering from dyspepsia. dyspepsia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dyspepsia는 뭔데요? A problem that your body has in dealing with the food you eat. indigestion.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가 먹은 음식을 다루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데 너의 몸이 너무 고생을 하고 있어. I'm stuffed. 배가 너무 꽉 찬 느낌인데 소화불량 이런 느낌 있죠. 어떤 거에서 너무 회의적인 고양이 있기도 하고 소화불량에 걸릴 정도로 너무 고민이 많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고양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일을 너무 쉽게나 감정적으로만 우리는 다루지도 않아. 우리는 되게 곱씹고 이 정도 소화불량이 느껴질 정도로 되게 고민이 많은 고양이들이야 라고 또 거만을 떠는 거예요. 이게 나쁜 의미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romantical은 또 a rare word for romantic 역시 romantic 가군을 맞추기 위해서 뒤에 가군을 맞추기 위해서 컬을 맞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맨틱이든 로맨티컬이든 원어민의 머릿속에는 거의 똑같은 말로 쓰인다. 로맨틱은 너무나 쉬운 단어긴 한데 그래도 한번 보시면 showing strong feeling of love 아주 사랑이 충만한 그런 감정들을 보여주는 거. 사랑이 넘치는 고양이들이고 pedantical도 또 이렇게 써있죠. 네이티브들이 잘 쓰는 단어는 romantic cats, pedantic cats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컬 했는데 가군이 안 맞잖아. 그래서 노래의 가군을 맞추기 위해서 얘들이 컬을 다 T.S. 엘리엇이 컬을 붙여놓은 거야. 재밌죠? Paying too much attention to rules or too small unimportant details. 아주 별로 안 중요한데 사소한 디테일에 너무나 신경을 많이 쓰는 거야. Yeah, some people can be very pedantic about punctuation. punctuation 아마 철자법인가? 철자법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너무 집착해. 되게 애정이 넘치고 배려가 넘치고 뭐 이 정도야 뭐 그 정도면 사랑으로 보듬어줄 수 있어라고 하는 고양이기도 하고 사소한 거 하나하나 돌다리도 두드리고 넘어갈 정도로 엄청 꼼꼼한 애들이거든 우리. 그 다음에 critical은 이런 것까지 이제 이런 것까지 좀 봐야 됩니다. 저도 사실 이 영상 아니면 이런 것까지 보겠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critical, 비평적인, 평상시 비평적인이란 말을 쓰세요? 평적인이라고 외워놓으면 절대 못 씁니다. 그래서 비평적인이 아니고 오리지널 뜻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원래 그러면 critical이 뭔데? Saying that someone or something is bad or wrong. 나쁘거나 틀렸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네, disapprove of가 여기서 그냥 to feel로만 바꿨어요.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이 나쁘거나 틀렸다고 느껴. 그게 disapprove였고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리하게 말하는 게 critical이에요. 그게 틀렸다고 난 그게 틀렸다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 a critical report 그거 틀렸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리포트예요. 고양이들은 틀린 건 틀렸다라고 말하는 애들이거든. 이런 느낌이거든. parasitic 또는 parasitical, living in on another plant or animal, getting food from them. 다른 식물이나 다른 동물 위에 살아요. 근데 그들로부터 영양분 받습니다. 기생충 이런 느낌 나죠? Parasitic person is lazy, does no work and depends on other people. 온부터 사는, 그러니까 아주 게으르고 그래서 일도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너무 의지하는 사람들을 the parasitic이라고 parasitic person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로 나오죠? Parasitic disease is caused by parasite. parasite. 뭐죠? 네, 기생충에 의해서 발생되는 병이 parasitic disease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critical cats. 우리는 잘못된 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애들이고 parasitic cats. 근데 또 이것도 좋은 의미예요. 기생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사는 게 아니고 맨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그 고양이도 아니고 때로는 다른 고양이들에게도 좀 약간 의지하고 그렇게도 사는 고양이들이야 라고 거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Allegorical story, poem, painting uses allegory. allegory를 사용하는 이야기라든지 시라든지 그림은 allegory는 뭐예요? 근데
a story, painting, etc., in which the events and characters represent idea or teach a moral lesson. 도덕적인 어떤 교훈이란 것을 가르쳐주는 어떤 건이나 캐릭터들이 있는 이야기나 그림 같은 걸 말해요. 그래서 보통은 우화, 이솝 우화 이런 것을 우리가 allegory라고 이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allegorical cats. 우리는 되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훈화시키고 감화시키고 쪽으로 이끌려고 하는 고양이기도 하고, metaphorical은 you use the words metaphorical to indicate that you are not using words with their ordinary meaning but are describing something by means of an image or symbol. 가지고 또 원래 뜻을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이미지 형태로 그걸 묘사하는, 그게 은유죠. 내 마음은 호수요. 이게 이제 은유적으로 말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또 사건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되게 또 은유적으로 사람들한테 좀 감화를 주기 위해서 말하는 방이들이잖아. 그 얘기입니다. Relating to statistics. statistical은 통계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고에서 우화 이야기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숫자로도 얘기하는 논리적인 고양이들이야. 엄청나죠? mystical, well, involving religious, spiritual, or magical powers that people cannot understand. 사람들은, 보통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종교적이거나 어떤 영적이거나 아니면 마법적인 힘하고 관련되어 있는, 숫자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물이거든. 이런 거야. 우린 다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hypocritical. 아까 critical을 보기 많은데, 그러니까 critically 어떤 게 잘못됐다라고 직접 saying, 얘기하는 거라고 했죠. 근데 히포는 뭘까? 히포는 behaving in a way that is different from what you claim to believe, used to showing disapproval. 반대말이 뭐죠? sincere, 내 마음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죠? 그래서 롱맨 말고 다른 사전에서 한 번 더 가져와 봤어요. If you accuse someone of being hypocritical, you mean that they pretend to have qualities, beliefs, or feelings that they do not really have. 그들이 진짜로는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형질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척 한다. 그림 보면 그대로 알 것 같아요. 네, 위선적인이죠. political, 되게 정치적인 interest,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 생각과 좀 다르게 정치적으로 협상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때로는 위선을 떨 줄도 알아야 되고, 되게 좋은 의미예요. 얘네들한테는 그런 고양이들이지. clerical jobs, skills and workers and connected with work that is done in our office.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일, 사무 업무죠. 사무 업무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다. 이게 보시면은 그래서 딱 봐도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잖아. 이게 clerical, hysterical cat. Unable to control your feelings or behavior because you are extremely frightened, angry, excited, etc. 컨트롤하기 힘든 거예요. 너의 감정이나 너의 행동들을 내가 통제하기 힘들어. 너무 놀랬거나 frightening, 또는 화가 나거나 또는 너무 흥분했거나. Calm down, you are getting hysterical. 야, 너 지금 너무 흥분돼 있고 너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진정해. Clerical cats, hysterical cats. 우리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또 통제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또 좋은 말이에요. 통제가 안 되는 고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무직 업무가 뭐예요? 정제돼 있고 그러잖아요. 또 우리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고 잘 정돈할 수 있는 그런 고양이야. 때로는 터지기도 하지만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 좋은 의미입니다. 시니컬의 오리진 뜻은 believing that people are only interested in themselves and are not sincere. 자기한테만 관심 있고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믿는 거예요. 세상을 다 이렇게 삐딱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시니컬 뭔지 알겠죠? Rabbinical은 relating to rabbis. rabbi가 우리가 유대교의 랍비를 말합니다. 랍비들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뭐죠? 랍비들은 되게 정신적인 스승들이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되게 삐딱하고 좀 안 좋게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야 라고 생각하고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정신적으로 감화를 줄 수 있는, 이야기를 줄 수 있는 영적인 스승이 또 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 고양이들이야. 엄청나죠? 다 좋은 얘기라니까. 이제 드디어 마지막 문단입니다. 마지막 문단. 오늘 다 제르콥성 끝났습니다. 두 번째 줄은 as much as to say가 나와요. 이게 뭐지?
영어 사전에도 없고 구글에서 as much as to say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as much as to say는 as if to say, as if가 뭐뭐인 것처럼이잖아요. 이렇게 구글링 해보면 나옵니다. 너무 길었네.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practical cats, dramatical cats. 아까 다 해석해 드렸는데 일반적인 해석을 해 드릴게요. 실용적인 고양이, 연극적인 고양이. Dramatical cats, fanatical cats. 실리적인 고양이, 광적인 고양이. Oratorical cats, deafy oracle cats. 웅변 잘하는 고양이, 신비로운 예언자 같은 고양이. Skeptical cats, dyspeptical cats. 회의적인 고양이, 소화 불량을 달고 사는 고양이. Romantical cats, pedantical cats. 낭만적인 고양이, 학문적인 고양이. Critical cats, parasitical cats. 비판적인 고양이, 남에게 빌붙는 고양이. Allegorical cats, metaphorical cats. 우화적인 고양이, 운유적인 고양이. Statistical cats, mystical cats. 통계를 따지는 고양이, 신비로운 고양이. Political cats, hypocritical cats. 정치적인 고양이, 위선적인 고양이. Clerical cats, hysterical cats. 성직자적인 고양이, hysterical한 고양이. Cynical cats, rabbinical cats. 냉소적인 고양이, 유대 율법을 따르는 고양이. 자, 내가 앞에 해석해 드리는 게 조금 더 그 뉘앙스를 완벽하게 쌓였고 이건 거의 직역에 가까운데 많은 해석들이 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일단은 제가 어쨌든 정제된 형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읽어드리는 거고 앞에 해석이 정확합니다. 이게 되게 너무나 직역이 돼 있어서 사실 뜻이 맞죠? 이걸 들어봐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엄청 길게 설명했던 것을 정제적인 표현으로 좀 못 고치겠어. 좀 어려워. 앞에 영상들을 다 그 천천히 다 보신 분들은 어떤 말인지 다 아실 것 같아요. 이것만 보시는 분들은 실력이 별로 안 늡니다. 늘 수가 없어요. 원래는 영영사전 오리진 단어를 우리가 정복하는 게 이 영상의 목적입니다. 그 오리진의 의미 자체를 머릿속에 넣고 제르급성을 수백 번 듣고 암송하는 게 우리 목표예요. 그래야 영어 실력이 들어요. There's a man over there with a look of surprise. 저기 너머에 남자가 있어요. 아주 깜짝 놀란 표정을 가지고 있어요. As much as to say, as if to say라고 같은 뜻이라 그랬죠.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Well, now how about that? 아니 이게 대체 뭐야? Do I actually see with my own very eyes? 정말 바로 이 두 눈으로 내가 보고 있는 거야? A man, 그 남자를? A man who is not heard of Jellicoe cats. 현재 완료죠? Has not heard of. 젤리코 캣츠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남자가 있다고? 믿을 수 없어. 내가 그걸 직접 보고 있다고? What's a Jellicoe cat? What's a Jellicoe cat? 젤리코 캣츠가 뭐냐고? 젤리코 캣츠가 뭐냐고? 우리들이지. 이런 거만스러운 느낌으로 노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 끝냈습니다. 와, 정말 오래 걸렸고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는데 2시간 넘게 걸린 것 같은데 아니 일단 자료 준비만 하는데 2시간 넘게 걸렸던 것 같고 녹화도 거의 1시간 반 정도 많이 쳐나겠지만 걸린 것 같아요. 와, 정말 이 오리지널 뜻을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계속 하시게 되면 정말 최고의 영어 공부 방법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영영사전의 오리진 뜻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넣고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백 번 반복해서 듣게 되면 여러분의 영어 실력은 당연히 일취월장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도 한 단계 아니고 100단계 도약을 했고 여러분도 한 단계 아니고 100단계 올라섰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do it, I can do it, we can do it. 정상에서 만나시죠. See you at the top. 감사합니다. Thank you. Practical cats, dramatical cats. Pragmatical cats, fanatical cats. Oratorical cats, Delphiorical cats. Skeptical cats, dyspeptical cats. Romantical cats, pedantical cats. Critical cats, parasitical cats. Allegorical cats, metaphorical cats. Statistical cats and mystical cats.
political cats, hypocritical cats, clerical cats, hysterical cats, cynical cats, rabbinical cats. There's a man over there with a look of surprise. As much as to say, well now how about that? Do I actually see with my own very eyes? A man who's not heard of a jellicle cat. What's a jellicle cat? What's a jellicle cat? Practical cats, dramatical cats, pragmatical cats, fanatical cats, oratorical cats, delphiorical cats, skeptical cats, dyspeptical cats, romantical cats, pedantical cats, critical cats, parasitical cats, allegorical cats, metaphorical cats, statistical cats and mystical cats, political cats, hypocritical cats, clerical cats, hysterical cats, cynical cats, rabbinical cats. There's a man over there with a look of surprise. As much as to say, well now how about that? Do I actually see with my own very eyes? A man who's not heard of a jellicle cat. What's a jellicle cat? What's a jellicle cat? Practical cats, dramatical cats, pragmatical cats, fanatical cats, oratorical cats, delphiorical cats, skeptical cats, dyspeptical cats, romantical cats, pedantical cats, critical cats, parasitical cats, allegorical cats, metaphorical cats, statistical cats and mystical cats, political cats, hypocritical cats, clerical cats, hysterical cats, cynical cats, rabbinical cats. There's a man over there with a look of surprise. As much as to say, well now how about that? Do I actually see with my own very eyes? A man who's not heard of a jellicle cat. What's a jellicle cat? What's a jellicle cat?